지금부터 2023학년도 신편의생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학학적과장 김무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입니다. 행사장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로 떨어졌었는데요.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내용별로 정리해서 12월 20일 이후 답변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이후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생처장님의 인사 말씀, 학생부처장님의 대학 소개 및 학과 안내, 입학관리팀장님의 입학 및 학사 제도 안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처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렇게 입시 설명을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물론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이렇게 입시 설명회처럼 간소하게 했던 전례가 있긴 합니다. 한 3, 4년 전에 각 지역 대학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는 내지는 선배들이 찾아가서 고등학교 찾아가서 했던 그런 입학 설명회는 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입학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떨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떨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많죠.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 또 찾아오셨을 텐데,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 국립대학입니다. 네,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이고 원격으로는 최초라는 겁니다. 1972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지금 올해로서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죠. 학생 수가 7만 명, 8만 명, 이렇게 한때는 20만 명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한 50년 정도의 역사인데도 동문이 가장 많아요. 동문이 한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마 등록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 등록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입니다. 한 계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30만 원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트를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최저 등록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최저 등록금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다른 대학들은 국립대들이 한 2, 300만 원 하니까 한 100만 원 하나? 150만 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30만 원대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등록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의 기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부정적인 거,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교는 들어가기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게 소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없고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시험에 해당되는 출석 수업 때문에 연가도 내고 또 회사를 빼먹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일과 학업하는 게 병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온라인 수업이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출석 수업 또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다.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여러분들 또 학업을 진행하시는데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학점도 원래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130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10학점이니까 한 서너 과목 되죠. 그래서 학기 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때 그때 너무 많은 과목들을 남들처럼 5과목, 6과목 들으실 게 아니라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적정하게 들으시면 첫 학기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첫 학기 때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 그만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고 첫 학기에는 좀 부담 없이 내가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한 3과목, 4과목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의 첫 인연이자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본관 207호인가요? 예, 207호에서 여러분들 지원서 작성부터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미 반은 졸업하신 거예요. 어렵다고 했지만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오늘 도움 받으셔가지고 지원서 작성까지 마치시고 가시면 봄에는 저랑 강의실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학의 특장점을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학 소개 및 학과 안내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박동우 학생부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지금 학생부처장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 학생처가 뭐 하는 곳이야?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처는 여러분들의 입학, 장학, 그 다음에 졸업까지 그 이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께 우리 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더니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50년 됐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교는요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설로 개교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그러니까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의 부설로서 우리의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남루하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이렇게 좀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지금 해화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50년 동안 뭐 우리 학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을 얻었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의 평생 교육, 그것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인기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부설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원격 교육, 원격 고등교육을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국내 유일의
4년제 국립 원격 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이버 대학교 알긴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는 다 사립이고요. 우리는 국립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부를 우리 학교는 국가와 함께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서 줌으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줌에 계신 분들이든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방송통신대학교 있는 거 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목동에도 있고요. 또 어디요? 제주도에도 있고 또 어디요? 어디요? 성수동 맞아요. 그리고 저 인천에도 있고요.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모든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전국권 4년제 국립대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 지역 이렇게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은 갖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속으로 들으면서 이건 저건 스포다. 혹시 스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스포일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제 앞에 나올 것들을 미리 말해가지고 김이 딱 빼게 하는 사람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처장님께서 스포일러를 하셨어요. 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혹시 가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신급이다라고 해서 갓성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갓성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학교 한 학기 등록금은요 5만 원짜리 8장 40만 원보다도 싼 등록금입니다. 근데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가격이 싸다, 등록금이 싸다 하여 여러분들 교육의 질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싼 게 비지떡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등록금이 그만큼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요, 모든 국민들, 즉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부 열의만 있으면 어떤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서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등록금을 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금이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를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연령대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연령대가 높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20대 이하도요 우리 학교 학생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또 4분의 1, 40대가 4분의 1, 그리고 50대 이상이 4분의 1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전 연령대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구나.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공부하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10대인데 아니면 20대 초반인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하기에 너무 나이가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다. 왜냐? 우리 학교는 전 연령층을 위한 대학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등록금이 싸다, 저렴하다, 아니면은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장학금 수혜 비율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그 학생 비율이 40%나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죠? 전액 장학금부터 아주 소소하게 받는 장학금까지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물론 국가 장학금도 포함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 자체도 저렴하지만 장학금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조금 꺼려지는데 조금 난 경제적 상황이 별로라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해 라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학교가요 50년 동안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그 이제 학습의 질은 많이 올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라디오로 들었대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과제를 낼 때는요, 우편으로 막 이렇게 보냈대요. 옛날 옛적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그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다음에 아니면 모바일 기기로 이제 뭐 지하철을 타면서도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질을 그만큼 올렸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재 개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개발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시면서 학습의 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문 또는 안 좋은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한다면 졸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졸업이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요. 근데 왜 어려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아니면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20대 때, 학생 때는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놀 여유가 있고 다른 걸 해도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만 해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돈 벌기도 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집안일도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출석 수업 가다 보면요, 학생이 이래요. 아, 선생님, 범위 좀 줄여주세요. 그럼 왜요? 그러면 저 김장해야 돼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김장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친구랑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어디 산행도 가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졸업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공부 양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었을 때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건데, 이 졸업이 어렵다라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들어와서 고생만 하는데? 맞아요. 근데 아까는 졸업이 어렵다라는 게 나쁜 소문이라면서요. 나쁜 이야기라면서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좋은 거래요. 이게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대학원 입시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근데 그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박 선생님 잠깐 이리 와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내가 요새 입시철이라서 제가 학생들 이제 어떤 공부를 했나, 이 지원자들 어떤 공부를 해왔나 이렇게 봤는데, 야, 웬만한 그 4년제 대학 나온 애들보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졸업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그만큼 나가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왔는데 다 졸업해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못 받죠. 왜냐하면 들어와서 다 졸업을 하는데, 그만큼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졸업을 했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면 그만큼 사회에 나가셔서 그 이후에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했어, 4년 만에 졸업했어, 아니면 5년 만에 졸업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 지금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대단하네, 공부 열심히 했네, 성실하네. 이런 그런 평판을 얻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사 관리를 그래도 엄정히 하고는 있다, 상대적으로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졸업의 어려움을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좀 이게 시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40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130학점만 취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업 하나당 대략 3학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47개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한 43개에서 44개 정도를 들으면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석 점수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과제나 시험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강의를 성실히 들으면 20점을 드려요. 출석 점수로.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몇 점을 얻어요? 이제는 80점. 그렇죠? 20점은 이제 출석 점수 같은 걸로 수업을 들으면 20점을 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80점은 이제 시험 같은 거라든지 과제물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쉬워졌죠. 그리고 조금 졸업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따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옛날에는 졸업을 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다 논문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개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졸업 논문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가시면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졸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쉬워진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렵다, 졸업은 어렵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방송국 어때요? 예, 좋은 것 같죠? 예, 이 방송국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더 재밌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쭉 해왔고,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더 이런 원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러한 곳이다, 그런 학교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도 계속해서 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는요 이제 학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는 거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시겠죠? 어떤 학과 가고 싶으세요? 경제학과. 네, 또요? 국어국문학과요. 또요? 관광학과요. 제가 영문과인데 영문과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눈치들이 없으시네. 예? 영문과 제 수업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 건 듣지 마세요. 영문과 오시더라도 제 건 듣지 마세요. 예, 그래서요, 우리 학교는요 크게 4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인문과학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각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그 문화의 경제, 사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외국어에 또는 국어에, 언어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어떤 그러한 학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회과학대학인데요. 여러분들 뭐 법학과 뭐 하는 데인지 다 아시죠? 법 공부하는 데고, 행정학과는 뭐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인사, 재무, 정책 뭐 이런 것들 행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고요. 경제학과 뭐 공부해요? 경제,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학교 경제학과 출신 졸업생 중에 우리 요즘에 좀 폭락한 코인이 있죠. 그 코인의 폭락을 예측한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래서 이렇게 좀 뉴스에 나오기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제와 관련돼서 물론 뭐 코인이나 뭐 주식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경제학과에서도 그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영, 뭐 기업과 관련된 것들 공부를 하겠죠. 그다음에 무역학과, 무역에 관한 거 공부를 하고요. 미디어 영상학과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디지털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영화, 홍보 등 미디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는 과입니다. 그다음에 관광학과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관광학과 가면 뭐 배울 것 같으신데요? 이거 봐요. 관광학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관광학과에서 뭐 가르치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저 영문과 나왔거든요. 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간다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그것처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 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좀 무슨 과가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이렇게 조금 알아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광학 기초라든지 관광 산업, 관광 개발, 뭐 관광 해설 등 이렇게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요, 1학년으로 신입
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3학년으로 편입하실 수 있으면 편입을 하시고, 만약에 난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1학년으로 우리 학교 또는 2학년으로 우리 학교를 들어오셔가지고요, 3학년으로 이렇게 다른 과로 1, 2학년 다른 과로 들어오셨다가 3학년을 이렇게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편입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자연과학대학인데요, 농학과. 농학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예, 축산, 작물, 농촌 경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공부하시는 학과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활과학부는요, 크게 가정복지상담학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의류패션학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는데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각각 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1학년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실 때는요, 그냥 생활과학부로 이렇게 학부로 들어오셔서 3학년 때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그 다음에 통계데이터학과, 요즘 들어서 많이 인기가 많은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교육 전반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청소년교육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교육을 할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이 과도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에는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경영학과인데요.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화 콘텐츠 등 사회 전반에 있는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과인데요, 생활체육지도과인데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기 과목 등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 보시면 유노 캠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서치를 할 수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검색 창에다가요, 유노 캠퍼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들을 다 업로드를 시켜놔요. 여기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럼 학생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업이요, 1강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료로 1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 몇 개들을 이렇게 찝어서 1강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해 보시고 입학을 하시는 것들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통계데이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디지털 신기술반 과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도 우리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 방송대는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리고 발판이 된 고마운 징검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학교에서 이런 통계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셔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시게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여성 동무는요, 50세 우리 학교 보건환경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1학년으로. 그런데 이 학생이 산업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정규직을 취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규직을 취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방송대 입학 후에 이렇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고 싶으신 것, 내가 좀 더 배워보고 싶으신 것을 했었을 때 행복감도 느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 이렇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학년도
입시, 입학 설명회를 하고는 있지만 뭐 요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 좀 아직 고민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매 학기 1, 2학기 다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입학 안내는요 저희 김덕희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학 쪽과 김덕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입학과 학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지금 채팅창에 그 질의 답변 올라온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올려주시고 계시고 지금 답변이 미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모아서 답변을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거는 지금 이 순서 마치고 별도로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입학 안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 경우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맞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되고요. 올해는 이제 유아교육과는 예외로 성적이 나오는 생활기록부 사본을 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학과들은 혹시 그 정원이 초과할 것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별도로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하신 분들은 뭘 내셔야 될까요?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편입생 경우입니다. 편입생도 이제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분은 아마 이제 그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자 그리고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가 되고요. 졸업이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1학년만 마치신 분, 2학년 과정만 마치신 분 이런 분들은 1학년 수료 증명서를 내시면 2학년에 편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2학년 수료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3학년에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성적 증명서는 보통 대부분 졸업하셨을 경우에 오른쪽 상단에 학위 등록 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있으시면 졸업 증명서는 별도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모집 방법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11월 25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내년 1월 4일까지 마감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건데 혼자서 작성하시기 힘들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 대학이나 대학 본부가 가까우시면 지금 오신 김에 여기 본관 2층에 입욕치료가 있어요. 가시면 이제 도와드립니다. 이거는 보통은 평일만 돼요. 주말은 안 되는데 밑에 방문 권장 기간이 있죠.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요때는 주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평일에는 어려우신 분은 주말에 가까운 지역 대학이나 대학 본부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속 서류 제출인데요. 지원서 접수하시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 82년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그 정부 24 온라인 제3자 증명 제출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로 내시면 되고요. 그럼 학교 오실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편입생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수료하셨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저희 온라인 그 지원 시스템에서 바로 온라인 증명 제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서류 중에서도 저희가 영양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아까 이제 유치원 유아교육과 3학년 편입에 필요했던 유치원 교사 자격증, 요 네 가지는 학우님 본인이 이제 스캔을 떠서 그 저희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에 뭐 다른 서류,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서류는 죄송한데 이제 오셔서 내시든가 우편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좀 이것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방법을 저희가 찾을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입니다. 요건 이제 1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등록은 바로 그날부터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바로 학사 안내로 들어갈게요. 사실 이제 입학도 궁금하시지만 학사 제도가 더 궁금하시잖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뭐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성적 우수 장학금이에요. 이거는 첫 학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전 학기 성적을 보거든요. 직전 학기에 전체 교과목을 일단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석차를 냅니다. 이제 그 학과 학년 그룹별 석차를 내서 15% 이내, 그러면 전액 장학금이 돼요. 전액 장학금. 그 다음에 15% 이내 50% 장학금. 그리고 50% 이내 26,800원. 예, 얼마 안 되죠? 예,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학기 때부터 적용이 되는 장학금은 이 중에 첫 번째 국가장학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한 나눔 장학금 있고요.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장학금.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학생과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입학을 하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아마 참석을 하시게 되는 행사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역 대학별로 하고 입학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묶어서 많이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출석을 하시면 저희가 좀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대학 생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 드려요. 근데 학교에 안 오시면 나눠 드릴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OT 때 오시면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학과별로 만드는 자료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역 대학별로 만드는 자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나눠 드리고 교수님들도 만나시고 조교 선생님도 만나시고 같은 학우님들도 만나시고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구분은 가끔 궁금해 하세요. 1학기 3월에서 8월까지, 2학기는 9월에서 2월까지, 내년도 2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수업과 시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저희 부처장님께서 형성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어떤 게 형성평가일까요? 예, 인터넷 강의가 형성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말이 평가인데 출석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들은 이제 6과목인데요. 문화교양학과 3학년에 들어와서 첫 학기에 지정이 되는 과목이에요. 물론 변경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요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총 6과목이죠. 배점을 한번 볼게요. 이제 총 100점 만점에 인터넷 강의가 20점, 중간 평가 30점, 기말 평가 50점 이렇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교과목마다 인터넷 강의가 다 있어요. 아까 부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노 캠퍼스를 통해서 들으세요. 거기서 75% 이상 이수를 하세요. 그러면 20점을 받으세요. 그냥 20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출석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평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 평가는 과목마다 다 있어요.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객관식 시험을 치세요. 25문항입니다. 예. 아직은 이건 온라인 시험은 아닙니다. 학교에 나와서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가 있어요. 중간 평가는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3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가지로 줄었어요. 출석 수업 평가하고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주제가 공고가 돼요. 그거를 보시고 주제별로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뭐 3장에서 5장 정도 됩니다. A4 용지 작성하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십니다. 업로드를.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는데 그렇게 박하게 안 주세요. 보통 한 20점 이상 주세요.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석 수업 평가가 있습니다. 출석 수업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과제물은 세 과목이죠. 세 과목. 그리고 출석 수업은 이제 2과목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요. 한 학기에. 그러면 이제 출석 수업은 한 학기에 한 과목당 3시간 정도 직접 지역 대학에 나가서 수업을 듣거나 지금 오늘처럼 줌으로 접속해서 수업을 듣거나 과목별로 그렇게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줌 수업이 있어요. 앞으로는 없어질지 계속 진행이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출석 수업을 3시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점이 30점이고 근데 출석 수업 나와서 시험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대체 시험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시험은 객관식 15문항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씩 이렇게 수업을 듣고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한 학기 이걸 다 들으려고 하면 생업을 병행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뭐 나눠서 들으시고 졸업은 조금 더 길게 좀 더 지나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다음입니다. 자, 졸업 요건은 수업 연한을 만족하고 졸업 소요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 또는 졸업 논문 대체 인정을 받고 하면 졸업이 되는데 그 지금 졸업 논문 등을 하는 학과는 3개 컴퓨터과학과, 청소년교육과, 문화교양학과인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저 이제 3개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대요. 예, 청소년교육과가 빠졌대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연한은 그 1학년으로 들어오시면 4년이겠죠. 그래서 8학기, 2학년 6학기, 3학년으로 들어오시면 4학기 이상을 이수를 하시는 건데 1학년에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서 2학기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졸업 소요 학점은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원래 140학점이었는데 줄어서 130학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 소요 학점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총 130학점 이상이고요. 교양 과목은 24학점 이상, 전공 과목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냐, 2학년으로 편입했냐, 3학년으로 편입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편입생 인정 학점이 있죠. 2학년으로 편입했으면 교양 15, 전공 15 해서 총 30학점이 인정되고요. 3학년으로 편입했을 때는 교양 33, 전공 30 해서 총 63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3학년으로 편입하시면 몇 학점만 이수하시면 졸업이 될까요? 네, 130학점에서 63학점 빼면 67학점만 이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교양은 더 이수를 안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24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34학점을 인정해 주니까 더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전공을 하든가 다른 학과 교과목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130학점 이수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예, 끝 졸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좀 궁금하신 게 다 해소가 안 돼요. 더 궁금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을 한 9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입학 시험이 있나요? 선발 기준이 무엇인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입학 시험은 따로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예외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을 해서 그러니까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편입생은 직전 그 대학교 성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성적이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편입생이 이제 외국에서 나왔어요. 외국 학교에서.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산출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저희가 학업 계획서를 따로 받습니다. 학업 계획서. 그걸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입학 지원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어떻게 내나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학력 증빙 서류, 이거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으로 인터넷 제출 가능하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특별 전형 서류,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 보훈 대상자 증명서 같은 거, 그리고 외국인 외국학교 서류, 그리고 82년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우편이나 직접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또는 중퇴했는데 컴퓨터과학과에 편입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과는 편입 전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3가지, 3개 학과. 생활과학부 식품영양전공. 이제 3학년 편입 경우에 이 전공은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편입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3학년 편입 되십니다. 간호학과는 3학년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유아교육과. 아까 이제 그 채팅창에 물어보셨는데 유아교육과 1, 2학년 상관없어요. 3학년은 유치원 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세요. 네, 다음입니다. 편입하기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별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편입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국문학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전 대학에서 이 과목을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근데 이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이제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다 안 들어도 한두 과목을 빠뜨려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도 어렵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데 학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학사 일정, 그러니까 기말 시험이 있든가 뭐 과제물 제출 기간이 임박했든가 이러면 이제 문자로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첫 학기 있잖아요. 첫 학기에는 튜터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자로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요. 메일도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그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디를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속 지역 대학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도 해주시고 스터디 배정도 해주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그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1577-9995로 전화를 하셔서 원격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격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평일에 나가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석 수업이 한 학기에 두세 과목 정도 있고, 그러면 그 과목 한 과목당 3시간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뭐 이제 길면 이틀 정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은 안 나가셔도 되니까 기말 시험도 이제 나가시는데, 기말 시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금토일에서 3주에 걸쳐서 칩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다 치는 걸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토요일씩 해가지고 2과목씩 3주에 걸쳐서 치는 걸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치는 걸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대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뭐 적으면 한 학기에 한 3번, 많으면 6번 정도 학교에 나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걸 지역대학에서 시간을 짤 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지역대학별로 참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다음입니다. 대전에 거주하는데 출석 수업이나 시험을 부산에서 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입학을 하실 때 지역 대학 선택을 하게 됐어요. 대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그때 출석 수업을 칠 때 출전을 갔어요. 그러면 지역 대학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만 이쪽에서 친다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바로 가서 이제 여기서 치겠습니다 이러시면 조금 힘드시겠죠. 예. 그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일단 이제 국적이 한국인이면 뭐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저희가 입학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나오시는 일이 한 학기에 한 3번에서 뭐 6번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24학년부터는 재외동포, 그러니까 외국에 계시는 그 한국인 분들을 또 입학해서 제약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이 생소하고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가까운 지역 대학이나 대학 본부는 지금 여기가 이제 DMC 건물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센터 건물인데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본관이 있어요. 거기 2층으로 오시면 입학학적과 방이 있고요. 그 앞에 207호가 있어요. 거기 바로 가시면 거기서 바로 오신 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생 부처장님과 입학관리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하는 데 필요한, 편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안내해드린 거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 나오신 것보다는 방문하시니까 훨씬 많이 도움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안내해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은 대학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PPT 자료랑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의사항도 저희가 답변을 다 정리해서 12월 20일 이후에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것이 끝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궁금한 사항 또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신편입생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예비 지원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식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자유롭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아리 같은 거는